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이것은 중개사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법률 공부를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문제를 아주 어렵게 많이 내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을 접하는 일반 분들께서 법정지상권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일단 말 자체가 법정지상권,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땅 위에 어떤 건물이나 뭐 수목, 뭐 이렇게 경관 무슨 뭐가 있으면 그것들은 이제 지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가 땅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그 지상권을 정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가졌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 위에 지상에 뭐가 있는 뭐 건물이나 나무, 수목이 있는 그 소유자한테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땅과 위에 건물이 있는데, 뭐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 그러면 건물 주인은 땅을 사용을 하는 상태고 땅 주인은 건물 때문에 자기 땅을 옳게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내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지금은 이제 개념이 조금 이렇게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땅은 흔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 주인이 내 거 아니니까 빨리 허물어 주세요, 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사회적 손실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손실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을 가졌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려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다가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땅의 소유자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건물은 아직 다른 사람의 소유지만 이 땅은 어떤 사람의 소유다.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땅에 대해서 땅을 사용했는 어떤 이제 지료, 값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같은 소유였는데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것.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가졌는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가집니다. 이것이 나무가 될 때도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땅만 경매가 된다든지, 땅에 건저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저당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경매로 인해서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 땅 위에 건물은 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에 그걸 가졌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무덤이죠. 무덤, 분묘기지권이라 그러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땅, 다른 사람의 산이었는데 거기에 선친의 묘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주인이 나타나서 묘를 다 파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고, 이 집에서는, 묘를 쓴 집에서는 이제 어른들로부터 막 그 여러 사람 가족들이 이 사람과 막 싸우려고도 하고 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도 건물처럼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묘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땅을 사용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땅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땅을 가졌는 쪽에서는 땅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예전에 대부분 동네에 같은 마을 사람 아니면 친인척 간에 그렇게 이제 묘를 쓰다 보니까 뭐 지료를 따로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지상권의 큰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매매가 됨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도 이 바뀌었는 건물을 샀는 사람도 법정지상권을 가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 쉬운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없애준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주게 되는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아니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바뀌었는 주인에 대해서 땅 주인이라면 지료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제 건물 주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바뀌었는 땅 주인이니까 나한테 지료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료를 주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사람 건물을 가졌는 사람이 땅 주인에게 지료, 땅값을 안 주고 2년을 넘기게 되면 이 땅을 가졌는 사람은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한테 지료도 안 주고 그냥 사용을 하니까 나는 못 견디겠다. 이 법정지상권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지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유지를 하려면 상당한 지료를 주든지 아니면 땅을 가졌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지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료를 얼마로 정하고 그 지료를 받기로 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법원에 의뢰를 해서 얼마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2년 동안 땅값을 주지 않았다면 이제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법정지상권도 무작정 가만히 있어도 계속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있어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법정지상권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이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것은 땅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법정지상권이 옳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라면 여기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당연히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 주인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자, 건물 주인과 거기에 임차인 동시에 이렇게 비키라고 나가달라고 아니면 이제 건물을 허물겠다고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물어오셨는 분도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소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 분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2년이라는 그 제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상권자가 뭐 차임을 아니면 이제 그 상당한 그 땅값을 지불을 못하는 경우를 일부러 유도를 하고 그 이후에 소멸 청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료를 먼저 높여서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답도 없이 지상권자가 그냥 있다면 거기에 대해 그런 상태가 또 2년이 유지가 되었다면 이래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이렇게 소멸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땅 주인으로서는 좀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2년이라는 그 기간은 연이어 가지고 1년 있다가 2년이 연이어 가지고 그 지상권자가 땅값을 이렇게 연체를 했는 거,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연체하고 1년 내고 나서 또 1년 연체를 했다 그러면 2년이 통합해서 2년이 되었으니까 땅 주인으로서는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